새벽 5시 예비군 훈련장에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다른 예비군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단단하게 다져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머리카락에도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저 아저씨 뭔가 이상한데? 훈련장에 도착한 40대 후반 예비군들이 철수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이정호, 최영식 등은 모두 대기업에서 부장급을 맡고 있는 엘리트들이었죠. 이들은 철수가 혼자 차렷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니, 저 나이에도 예비군을 하나? 우리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민수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들보다 적어도 10살은 더 많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의 몸에서 풍기는 기운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치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산 같은 느낌이었죠. 저런 꼰대가 와서 우리한테 잔소리나 하는 거 아니야? 군대 갔다 온 티 내면서 정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철수는 이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교관이 강렬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고강도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다. 장남 반 진담 반으로 임하는 사람은 당장 나가라. 예비군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평소 형식적인 예비군 훈련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철수만은 미동도 하지 않고 교관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본 제식 훈련이 시작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수의 동작이 교관보다도 더 정확하고 날카로웠던 것입니다. 차렷, 경례, 좌양좌, 우양우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밀했죠. 저 아저씨 뭐야? 동작이 왜 저렇게 완벽해? 영식이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죠. 아, 옛날 군대 갔다 온 티 내려는 거구나. 군대에서 배운 거 자랑하려고. 민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철수를 그저 과거의 얽매인 꼰대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철수의 움직임에서는 단순한 기억이 아닌 몸에 각인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긴 진짜 군대가 아니거든요. 민수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예비군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철수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그저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비군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철수는 혼자 구석진 곳에서 도시락을 꺼냈죠. 그의 도시락은 매우 간소했지만 먹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마치 야전에서 식사하는 군인처럼 효율적이고 빨랐거든요. 저 아저씨 정말 이상해. 먹는 것도 군대식이야. 정우가 철수를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철수에 대해 온갖 추측을 하기 시작했죠. 아마 군대에서 간부했나? 그래서 저렇게 폼 잡는 거야. 요즘 그런 꼰대들 많잖아. 군대 이야기만 하면서 젊은 애들 교육시키려는. 진짜 꼴불견이네. 시대가 언젠데 아직도 군대 타령이야. 철수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분노도 실망도 그리고 깊은 고독도 있었습니다. 오후 훈련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이었는데 교관이 갑자기 고강도 훈련을 지시한 것입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제한 시간 10분. 예비군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나? 이게 뭔 예비군 훈련이야. 우리 나이에 이런 걸 어떻게 해?
하지만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의 팔굽혀펴기는 완벽했습니다. 속도도 빨랐고 자세도 정확했죠. 젊은 예비군들이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철수는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아니, 버텨낸 정도가 아니라 여유롭게 해냈죠. 저, 저 아저씨 뭐야? 우리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저렇게 잘해?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일어섰죠. 운동 좀 하시나 보네요. 영식이 어색하게 말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죠. 저녁 시간 예비군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이야? 체력이 우리보다 훨씬 좋잖아. 말도 안 돼.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철수는 이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혼자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전문적이었죠. 마치 수십 년간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내일은 뭔 훈련을 할까? 정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앞으로 이틀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철수는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둘러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죠. 내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새벽 훈련장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교관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예비군들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실전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니까 긴장하고 임하도록. 예비군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식적인 예비군 훈련이라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수류탄 투척 훈련부터 시작한다. 실수하면 큰일 난다. 교관의 목소리에 예비군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정우, 영식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반면 철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듯 말이죠. 첫 번째 투척자는 영식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류탄을 받아들었죠. 안전핀을 뽑고 던져. 교관이 지시했지만 영식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영식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수류탄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바로 앞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훈련용이었지만 상황은 심각했죠. 모두 엎드려. 빨리. 교관이 고함을 질렀지만 예비군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었고 정우는 아예 얼어붙어 버렸죠. 바로 그때 철수가 움직였습니다. 번개같이 영식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동시에 다른 예비군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렸죠. 민수 씨, 좌측 10m 지점으로. 정우 씨, 엎드려서 머리 보호. 철수의 목소리는 강렬했습니다. 명령조였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졌죠. 놀랍게도 예비군들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교관이 철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혹시 어디서? 교관의 물음에 철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교관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죠. 철수의 대처 방식이 완전히 전문가 수준이었거든요. 예비군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것은 고마웠지만 자존심이 상했죠. 고맙긴 한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구조받았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저 아저씨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해. 보통 사람이 저렇게 빨리 판단할 수 있나? 정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 예비군들은 철수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어디서 일하세요? 영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보니까 체력도 우리보다 훨씬 좋고 방금도 완전 전문가처럼 행동했잖아요. 민수가 따져 묻듯 말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진짜 정체가 뭘까? 군대에서 특수부대였나? 아니면 용병이었다던가. 예비군들이 온갖 추측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죠. 오후 훈련이 시작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술 훈련 시간이었는데 교관이 복잡한 상황을 제시했거든요. 적군이 십시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아군은 현재 위치에서 방어해야 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비군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적군이 어디 있다는 거야? 방어라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우왕좌왕했죠. 평생 회사에서만 일해온 이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철수는 이 모습을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결국 영식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예비군들도 기대하는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봤죠. 철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형을 이용해서 교차 사격 지점을 확보하고 후방에 예비 병력을 배치하는 게 잠깐, 뭔 소리야 그게? 민수가 철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교차 사격? 예비 병력? 당신 진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철수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죠. 아,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본 거라고요? 보통 사람이 그런 걸 생각해 봐요? 정우가 따져 묻듯 말했습니다. 예비군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죠. 당신 진짜 정체가 뭐예요? 정직하게 말해요. 민수가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입을 다물어 버렸죠. 훈련이 끝나갈 무렵 예비군들 사이에서는 철수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보통 사람이 아니야. 혹시 북한에서 온 간첩 아닐까? 설마 그렇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맞아. 철수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지만 몸의 밴 습관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자 예비군들은 철수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꼰대가 아니라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수상한 인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철수는 혼자 남아 장비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셋째 날 새벽 훈련장의 분위기는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비군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최종 평가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한 실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교관의 선언에 예비군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철수에게 쏠려 있었죠. 저 아저씨 오늘도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철수가 보여준 전문적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모의 상황 중
갑자기 훈련장 한쪽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다. 모두 대피하라. 교관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예비군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죠. 어떻게 해? 어디로 가야 해? 연기가 독한 것 같은데. 누가 119 신고했어? 예비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혼란 상태였죠. 바로 그때 철수가 움직였습니다. 모두 멈춰. 철수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죠.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연기의 방향을 보고 바람의 흐름을 파악하라. 동쪽으로 이동해서 집결점을 만들어라. 철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판단력과 상황 대처 능력은 완전히 전문가 수준이었죠. 민수 씨, 부상자 확인. 정호 씨, 대피로 확보. 영식 씨, 통신 담당. 철수의 명령에 예비군들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평상시라면 절대 따르지 않았을 텐데 긴급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의 지시를 따른 것이죠. 상황이 안정되자 모든 사람들이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교관마저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교관이 직접 물었습니다. 철수의 대처 방식이 일반인의 수준을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냥 예전에 군대를 좀 오래 했습니다. 좀 오래요? 이 정도 실력이면. 교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예비군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방금 전 그거 완전 지휘관급 아니었어요? 민수가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예전에 군대 좀 했다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정체가 뭐예요? 정우도 따져 물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일반인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요? 웃기지 마세요. 영식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체력도 우리보다 좋고 군사 지식도 전문가 수준이고 지금은 아예 지휘관처럼 행동하잖아요. 예비군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철수를 애워싸고 진실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당신 혹시 현역 군인이에요? 아니면 퇴역 장교? 특수부대 출신인가요? 진짜 정체를 말해요. 철수는 그들의 추궁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죠. 점심시간 예비군들은 철수 없는 자리에서 본격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보통 사람이 저럴 수 없다고. 맞아. 처음부터 이상했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니. 혹시 우리를 감시하려고 온 건 아닐까? 정부에서 보낸 스파이일 수도 있어. 그들의 추측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철수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극에 달한 것이죠. 이제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비군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훈련이 시작되자 예비군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신들끼리만 훈련을 진행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해요. 저 사람 도움은 필요 없어요.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술 훈련 중 복잡한 상황이 제시됐는데 예비군들은 철수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아저씨는 빠져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영식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었거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예비군들은 기본적인 전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교관에게 혹독한 질책을 받았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기본도 안 되어 있잖아. 교관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는 분한테 배우지 그래. 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 교관이 철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끼리 할 수 있어요. 외부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고집은 완고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철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굴욕으로 여겨졌거든요. 철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선의로 도우려 했지만 오히려 불신만 키운 결과가 되었죠. 훈련이 끝나갈 무렵 예비군들과 철수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수를 완전한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었고 철수는 홀로 떨어져 있었죠.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철수를 신뢰하지 않았죠. 철수는 혼자 남아 장비를 정리하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날 새벽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예비군들은 철수를 완전히 경계하며 따로 모여 있었고 철수는 혼자 떨어져서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오늘은 최종 실전 훈련이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훈련을 실시한다. 교관의 선언에 예비군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경험으로 볼 때 오늘은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적군 침투 상황을 가정한 종합 전술 훈련이다.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되니 각자 목숨을 걸고 임하라. 교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작스럽게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곳곳에서 연막탄이 터지기 시작했죠. 적군 침투, 적군 침투, 모든 인원 전투 배치. 확성기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예비군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죠. 이게 뭐야? 진짜야, 가짜야? 어떻게 해야 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민수, 정우, 영식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연막 때문에 시야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혼란은 가중됐죠. 우리끼리 뭉쳐야 해. 저 아저씨는 믿으면 안 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죠. 바로 그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연달아 터졌고 진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진짜 사고다. 교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모의 훈련 중에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연기가 더욱 짙어졌고 화재는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예비군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죠. 살려줘. 어떻게 해야 해? 나가는 길이 어디야? 교관님은 어디 갔어? 그들은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팀워크고 뭐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죠. 영식이 연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고 위험한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고 민수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죠. 바로 그때 철수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모두 내 목소리를 들어라. 철수의 목소리가 혼란 속에서도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죠. 지금 당장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정말 죽는다. 철수의 경고에 예비군들이 움찔했습니다. 평상시라면 무시했겠지만 지금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이었죠. 영식, 좌측 10m 지점으로 이동. 그쪽으로 가면 화염에 휩싸인다. 정호,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내가 간다. 민수, 북쪽 출구로 향해라. 다른 길은 모두 막혔다. 철수의 지시는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경험해 본 사람처럼 말이죠. 그는 직접 정호에게 달려가서 그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영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 할 때는 몸을 던져서 막았죠.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건 알지만 지금은 목숨이 걸린 문제다. 철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지금은 내 말만 들어라. 예비군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철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거든요. 철수는 완벽한 대피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재의 확산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했죠. 그리고 각자에게 역할을 분담시켰습니다. 민수, 너는 앞서가며 길을 확인해라. 영식, 뒤에서 낙오자가 없는지 확인. 정호는 내가 책임진다. 철수의 지휘하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됐습니다. 마치 정말로 전투부대가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았죠. 드디어 모든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서와 구급차가 도착해서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죠. 예비군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벌어진 일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저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줬어. 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없었다면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었거든요. 민수는 철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의심하고 배척했는데 정작 위험한 순간에는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줬거든요.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뭐요? 예전에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을 뿐입니다. 여전히 명확한 답은 주지 않았지만 예비군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구급차에서 정호를 치료하는 동안 예비군들은 철수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닌 궁금증과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줄 뿐이었죠. 사고 수습이 끝나갈 무렵 예비군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철수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를 말이죠.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민수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예비군들도 마찬가지 기분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훈련이 끝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철수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오후 예비군들은 철수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지만 동시에 그의 정체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아저씨, 정말로 누구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었죠. 철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죠. 여러분이 알아봤자 좋을 것 없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데 은인이 누군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리 부상으로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죠. 바로 그때 훈련장에 낯선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여러 명 들어온 것입니다.
김철수 대령님 계십니까? 그들 중 한 명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예비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령이라고 했거든요. 대령이요? 저 아저씨가? 영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미 전역했습니다. 더 이상 대령이 아닙니다. 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정장 입은 남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에 침투 정보가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예비군들이 경악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라고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대령님, 이번 사건은 당신이 과거에 맡았던 작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비군들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단순한 예비군이 아니라 엄청난 경력을 가진 군 간부였던 것이죠. 잠깐, 그럼 당신이 정말로...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대령이었다고요? 진짜 군인이었던 거예요? 철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저는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25년간 복무했죠. 특수전사령부요? 예비군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특수전사령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정호가 창피함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 대령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예비군일 뿐이에요. 하지만 정장 입은 남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난파됐고 그들의 목표가 당신이 과거에 담당했던 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철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예비군들은 긴장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대령님, 결정해 주세요. 정장 남성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동료들을 잃었던 작전, 민간인을 구했던 순간들, 그리고 은퇴를 결심했던 이유까지. 만약 제가 거절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철수는 예비군들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며칠간 함께 훈련하며 정이 든 사람들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철수가 예비군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의견이 중요한가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도 이 나라의 국민이니까요. 예비군들은 잠시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희는 대령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정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국가가 위험하다면... 영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예비군들의 간절한 부탁에 철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철수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분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작전이 끝나면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약속드립니다. 철수는 예비군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겠습니다. 대령님,
예비군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서야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는데 벌써 헤어져야 했거든요. 철수는 정장 남성들과 함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다시 한번 군인의 기계가 느껴졌죠. 예비군들은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얼마나 큰 임무를 무시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민수가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만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철수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은 철수의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철수가 떠난 후 며칠간 예비군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혹시 철수와 관련된 소식이 있을까 신경 쓰게 됐죠. 하지만 특수작전의 특성상 언론에는 아무것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소식이 없네.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죠. 무사히 돌아오실까?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 부상은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거든요. 바로 그때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서해 일대에서 북한 특수부대와 우리 군의 교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예비군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혹시 대령님이 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죠. 그리고 아직 작전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비군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안위가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전 중 우리 측 특수부대원 중 일부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안 돼.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민수 씨, 저 김철수입니다.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비군들이 모두 모여들었죠. 대령님, 무사하세요? 네, 다행히 무사합니다.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 무언가 심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뭐요? 작전이 예상보다 복잡해졌습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민간 지역으로 침투했어요. 예비군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민간 지역이라니. 네, 바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침투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건가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이 지역의 주요 시설일 수도 있어요. 철수의 설명에 예비군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제가 보낸 차량이 곧 도착할 겁니다. 잠시 후 정말로 군용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내려와 예비군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죠. 빨리 타세요. 군인들의 재촉에 예비군들이 차량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작스럽게 총성이 울렸습니다. 적습니다. 적이 나타났어요. 군인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무장 집단이 나타나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북한 특수부대였죠. 모두 엎드려. 군인들이 응사하기 시작했지만 적들의 공격은 매우 조직적이었습니다. 예비군들은 차량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총격전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민수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전장에 등장한 것이죠.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 철수의 지시에 군인들이 예비군들을 보호하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적들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의 전투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죠. 마치 액션 영화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상황은 점점 악화됐죠. 대령님이 위험해. 영식이 걱정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홀로 여러 명의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라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 중 한 명이 수류탄을 던진 것입니다. 그것도 예비군들이 있는 방향으로 말이죠. 안 돼. 철수가 절규하며 달려왔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수가 움직였습니다. 내가 한다. 민수가 수류탄을 집어서 안전한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지난 예비군 훈련에서 배운 것을 활용한 것이죠. 폭발이 일어났지만 다행히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민수 씨,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대령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민수의 말에 철수의 눈에 감동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적들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이대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철수가 급하게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적들의 주의를 끌 테니까 그 틈에 대피하세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정우가 말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비군들은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철수가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대령님, 영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하지만 철수는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예비군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모두가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절체절명의 순간 철수는 마지막 결심을 내렸습니다. 예비군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바칠 각오였죠. 여러분, 제가 신호를 주면 동쪽으로 뛰세요. 그곳에 증원부대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철수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별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대령님, 혼자서는 안 돼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울게요. 지난 며칠간 훈련했잖아요. 정호도 용기를 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은 민간인이에요. 철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예비군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민간인이라도 이 나라 국민이잖아요. 영식이 외쳤습니다. 대령님, 혼자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요. 바로 그때 북한 특수부대가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철수는 뛰어난 전투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적이 너무 많아. 철수가 엄폐물 뒤에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적어도 10명 이상의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뛰쳐나간 것입니다. 민수 씨, 위험해. 철수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훈련에서 배운 지형 이용법을 활용해서 적의 측면으로 우회하고 있었죠. 내가 주의를 끌 테니까 그 틈을 이용해요. 민수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적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죠. 정우와 영식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간다. 대령님을 혼자 둘 순 없어. 그들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며칠간의 훈련이 도움이 됐죠. 철수는 놀랐습니다.
예비군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나설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 감동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전투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철수는 예비군들의 용기에 힘을 얻어 더욱 강력하게 반격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전투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민수는 적 하나를 기습 공격으로 제압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효과적이었죠. 해냈다.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정호도 적의 통신 장비를 파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적들의 조직적인 공격이 흐트러졌죠. 영식은 철수에게 탄약을 보급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팀워크를 발휘한 것이죠. 대령님, 탄창이에요. 고맙습니다. 철수가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점차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군들의 예상치 못한 활약과 철수의 뛰어난 전투력이 결합된 결과였죠. 북한 특수부대원들도 당황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철수, 갑자기 적 지휘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를 죽이기 위해 왔다. 그 말에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상대였던 것 같았죠. 박중희,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오래간만이다, 철수야. 이번에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적 지휘관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철수가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복수다. 내가 우리 동료들을 죽였잖아. 과거의 작전에서 벌어진 일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지켜야 해. 무고한 민간인? 웃기지 마. 적 지휘관이 분노하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 치열한 1대1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실력이 맞부딪히는 순간이었죠. 예비군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영화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전투였거든요. 철수가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의 한계 때문인지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았죠. 대령님, 민수가 걱정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철수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자. 철수가 결정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수십 년간 연마해온 최고의 기술이었죠. 결국 적 지휘관이 쓰러졌습니다. 끝났다. 철수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전투였거든요. 나머지 북한 특수부대원들도 항복했습니다. 지휘관이 패배하자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은 것이죠. 곧 증원부대가 도착해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대령님, 괜찮으세요? 예비군들이 철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겼어요. 철수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희가 뭘 했다고요? 모든 건 대령님이 하신 거예요.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드디어 모든 위기가 끝났습니다. 예비군들과 철수가 함께 이뤄낸 승리였죠. 사흘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훈련장에서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철수는 정부로부터 특별 표창을 받았고 예비군들도 용기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죠.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민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철수를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저희가 대령님께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예비군들도 마찬가지였죠. 철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례하다뇨.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그만하세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함께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철수가 예비군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교관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 대령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여러분도 훌륭했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요? 영식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교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위험한 순간에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에요. 정부 관계자가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다시 한번 복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국가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나라를 지켜야죠. 그리고 예비군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분들처럼 말이에요. 예비군들이 놀랐습니다. 저희가요? 네.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와 애국심이야말로 진짜 국방력입니다. 철수의 말에 예비군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군인이 무엇인지, 애국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도요. 정우가 덧붙였습니다. 철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진짜 전우잖아요. 철수의 대답에 예비군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교관이 마지막 훈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비군 훈련은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팀워크와 위기 대처 능력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 대령님과 예비군 여러분의 협력 덕분입니다. 철수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계급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야말로요. 민수가 대표로 답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헤어질 시간이었죠.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요? 정우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철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짜 예비군이 되셨으니까요. 예비군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1년 후 또 만나죠. 영식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대령님.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세요. 철수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표정은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철수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비군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떠난 후 예비군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우리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덕분에 성장했잖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동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예비군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고 가정에서도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죠. 민수는 회사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정우는 지역 자율방재단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영식은 아들에게 군인 정신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약속대로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령님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철수도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국가와 동료들을 생각하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죠. 여러분이 있어서 제 인생도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그날 그들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말이죠. 예비군 훈련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평생의 우정으로 그리고 진정한 애국심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으면 합니다.